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점검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 약 60%가 도로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피해자 10명 중 6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하고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43개소에 대한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90건 중 61%인 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사항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43%, 신호 위반 23%,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1% 순으로 나타나 도로 횡단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과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사고 다발 지역의 개선 사항 점검 결과 도로 안전시설, 교통 안전시설, 도로 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하고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예산과 정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53건에 대해서는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과연 국내 언론사들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애계가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대회를 토대로 언론사의 관심도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언론 관심은 무관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는 지난 5월 개최한 2015년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대회 기간인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회 주요 소식에 대해 단 한 건도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신문사닷컴 5곳은 조선닷컴이 5건, 경향신문이 2건 등 총 12건의 보도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대회 후원에 관련한 내용, 유명인이 대회 명예조직위원장과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는 내용 등 경기회 소식이 총 6건으로 보도량의 절반을 차지해 대회 경기 소식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점검을 진행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 교수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협력해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 보도지침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삭감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예산을 다시 확보하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돕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와 관련해 여성장애계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장애계는 총리실과 기재부가 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예산 8억 원만 책정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예산 18억 원은 삭감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에서 12주차 현장 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한편 금융당국 현장 점검반은 10에서 12주 차에 관행제도 355건 중 15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독거노인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 대학생 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확대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달 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3차 핵심 개혁 과제 점검 회의에서 나온 지시 사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상품 이름은커녕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불편을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훈 씨. 음료수를 사기 위해 마트를 찾았지만 한참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품명과 관계없이 점자 표기는 모두 음료, 맥주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명을 알려고 사는 거지 음료라고 하면서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확한 제품명이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캔 음료는 그나마 나은 편. 생필품 중에서 점자 표기가 돼 있는 제품을 찾아보기는 더 힘듭니다. 대안으로 나온 음성인식 서비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스마트폰으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정보를 받는 건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미끄럼 방지 장치를 마련하듯 점자나 바코드 위치를 표시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럽,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치들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 비용 지불을 꺼리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품의 이제 뚜껑 위에다가 다른 패턴을 주어서 린스인지 샴푸인지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만든다면은. 관계 당국은 음성인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배려 방안을 고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25만여 명. 기업의 배려만 기대하기에는 불편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어둑한 골목을 지나 허름한 작은 방으로 들어섭니다.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은 비가 집 안까지 들어와 있고 곰팡이 냄새가 악취와 섞여 어쩔 수 없는 불쾌감도 느껴집니다. 방 안은 겨우 주무시기만 하는 곳이 됐습니다. 시원하게 나라고 어르신이 그 자리 갖고 왔어, 돗자리.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할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모기 그거거든요. 그래 모기 날라오면 이제 이거 이래 뿌리면 모기 날라가면 아유, 좋은 일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이 눅눅하고 더운 여름철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여름철 생활용품을 마련했습니다.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는 정성이 담긴 선물로 보살핌이 필요했던 이웃들의 마음의 건강까지 챙긴 좋은 선물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노인의 충남연합회와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은 30만 원,
2종은 50만 원이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 노인층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회 진선미 의원이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교육 대상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안전 교재 개발과 보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학교안전법에는 학교시설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부모가 추천하는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에콰도르 교육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원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국 간 특수교육 분야 학술 연구 교류와 교육과정 등의 지식과 기술 전수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장애인 기업이 생산 유통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장애인 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쇼핑몰을 시범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고양시의 킨텍스와 호수공원 주변 단지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도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남은 날짜가 2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님도 긴장감이 더해지는 때일 텐데요. 1분 1초가 아쉬울 수 있지만 지금은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하는 때입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수험생이 유의해야 할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몇 시간을 잤느냐가 성실함의 척도인 양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을 3달가량 앞둔 지금은 앓고 있던 질병을 치료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나중에 병원을 찾을 경우 리듬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목덜미가 이제 뻣뻣하면서 뒷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애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긴장성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소화불량이나 이런 변비, 또 오래 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요통이 올 수 있겠습니다. 피로감을 최대한 줄이려면 엉덩이를 의자에 밀착시킨 자세로 허리와 등을 가볍게 등받이에 기대고 앉는 게 좋습니다. 또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닿는 의자를 사용하고 허리와 발에 받침대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활동할 때 필요한 것이 이제 포도당인데요. 아침을 먹지 않게 되면은 포도당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제 피로하게 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자세, 그리고 아침밥 거르지 않기. 조급함을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더 좋은 집중력으로 건강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또다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가 인강재단에 대한 인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서울시에 요구했는데요.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보일 뿐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